안녕하십니까.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1987 작은 도서관 관장 이만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비가 오면 엄청나게 무섭게 내리죠. 또 그치면 엄청나게 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7월 12일자 수요일 신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일보입니다. 광주일보는 벌써 지금 일면에 전직 시장 아들 특혜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사가 그 한 4일째 연달아 실리고 있네요. 소촌 산단의 땅 용도 변경 승인 관련된 부분이 자문위원 9명 중에 8명이 내부자이다. 아마도 공무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셀프 자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실은 신문을 읽어드릴 때 광주일보 이 기사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산구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 정원 9명 가운데 8명을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배치를 했고 나머지 1명만 민간 전문가로 했다. 자문위는 지난 4월 4일 광산구의 용도 변경 승인 고시 직전에 한 달여간 활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작년에 1차 때 심의를 했는데 좀 부정적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실은 2차 때 유례가 없는 일인데 심사위원을 모두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7대 6으로 한 표 차이로 조건부 승인, 그것도 24가지 조건을 들여서 조건부 승인했는데요. 광산구에서는 올해 4월 4일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고시를 할 때 자문위원을 위촉을 했는데 아무튼 공무원 8명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1명만 민간 자문위원으로 배치를 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와 별도로 철저하고 엄격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혜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 의뢰를 하겠다라고 밝혔네요. 마찬가지로 강기정 광주시장도 기자단과 차담회를 열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용지 매입, 해당 용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 가능성을 확인했다. 자체 감사를 통해서 어쨌든 의혹이 단순히 의혹이 아니라 일부는 사실이다 라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등을 지켜본 뒤에 수사, 의뢰 등 추가 절차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작부터가 전직 시장 아들이라는 땅 소유주가요.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실은 특혜 의혹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이 절차 과정을 통해서 밟아졌는데 이 문제는 당분간은 상당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광주일보 일면 아래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등 지급 신청 8차 받고 있다. 7차 하고 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지 않았는데 지금 8차를 받았다고 하네요. 8차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 않아도 5.18 유공자가 가짜가 유공자가 있다 어쨌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8차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까지 얘기됐던 내용이라든가 문제 제기됐던 내용들이 심사 과정에서 잘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본 오염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남 도의회에서는 도의원들이 왜 무관심 하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눈촌도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수산물 주산지 최대 현황, 전남이 바다죠. 바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업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별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사가 나왔네요. 한동훈 장관이 김영록 지사를 어제 만났죠. 그래서 김영록 지사가 한동훈 장관에게 제안을 했던 게 이민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실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어쨌든 더 많이 대우를 해주고 잘해주는 대로 가게 됐죠. 그래서 정부에서 주로 이제 이민 허가를 해주는데,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전남도면 전남도의 도지사가 이런 허가 내용들을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전남도 권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이민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관된 외국인 정책과 국가적 컨트롤 파워가 시급하다라고 김영록 지사가 강조를 했네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 개선 방안, 이민청 설립, 외국인 유입국가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법무부에 제안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전남도와 3호 중공업을 방문해 수주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용접 인력이 없어서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은 물 들어올 때 노저라 라는 말이 있죠. 근데 지금은 물 들어오는데 노저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없다라는 상황이죠. 실적으로 공단이나 이 산단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광주만 해도 거의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D 업종에 대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고 또 취업하지 않으려고 한다, 꺼린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일단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특히 조선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서 수주 물량이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배 만들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국민을 안전하게 잘 살게 하려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마음은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해서 김영록 도지사의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선의로 함께 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풍암 호수공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수질 개선안을 두고 주민협의체 간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주시 수정안 찬반 투표 부결이 되면서 회원 간의 이견이 오가고 고성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어렵게 풍암호수공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해결돼서 주민들이 풍암호수공원 멋진 야경도 보고 또 수질도 개선이 되고 또 매립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지만, 어떤 매립하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주시 5.18 아까 보상 신청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7월 3일부터 재개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 접수가 주목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빨리 개선돼야 된다. 그래서 현장 접수만 처음에는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우편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광주시 곳곳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불편함 없이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선풍기를 좀 틀어놨더니 신문이 날개를 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강주 비엔날레 창립 30주년이네요. 강주를 넘어 세계인의 비엔날레가 돼야 된다라는 기사가 시리즈로 되고 있습니다. 강주일보 기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23 으뜸 인재 해가지고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에서 한 명 한 명씩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제 6번째 인물로 한혜종 1학년에 입학해 있는 박소연 씨 소개를 했습니다. 목소리로 감동을 주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겠다. 박소연 씨는 고2 때 으뜸 인재 선정 뒤에 다시 뽑혀가지고 국제 무대 준비에 큰 힘이 된다. 호남 예술제 최우상도 받고 초등학교 때부터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네요. 벌써 후배 도울 일을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대단합니다. 저도 한혜종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지가 18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한혜종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우리 광주 호남에 이런 인재들도 많이 한혜종에 들어와서 자기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혜종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연기과 같은 경우에는 뭐 1500대 1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어렸을 때부터 능력 있는 인재들은 미리 발굴해 가지고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서 그러한 재능들을 살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 예술 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시민단체 활동하는 사람들, 실은 이런 사람들은 후원에 의해서 생명줄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문화예술하면서 사업까지 잘하면 좋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술 활동하면서 그러지 못한 부분이 현실적. 또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금호그룹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기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술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예술인 지원 부분,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하면서 돈 많이 벌었다면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후원금을 통해서 정치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활동 뭐나 다 꺼려 하죠. 예. 저는 무슨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일도 아닌데 주민을 대신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낸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려면 실은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실은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후원해주는 어떤 문화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각성과 함께 필요성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다음은 무동일보입니다. 무동일보 일면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철거. 네, 가슴 아픈 일이죠. 어쨌든 현대에서 어쨌든 아이파크를 이제 철거를 14일부터 시작을 한다네요. 그래서 2025년 중순에 철거를 완료를 하고 그리고 2027년에 준공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현대산업개발에서 철저히 안전의식을 가지고 철거도 조심히 하고 또 그 위에 준공도 무난하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실은 현대 아이파크 관련된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 광주의 정치와 또 행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5.18 단체 수장까지도 언급이 되고 그랬었는데 여하튼 그런 민낯을 이번에 드러냈는데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광주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기억을 항상 되새기면서 안전하게 설계하고 안전하게 건축하고 또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네요. 0.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죠. 애를 낳지 않는다.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한두의 문제가 아닐까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의 주기한 후보가 가능성이 있다. 즉 김정현 시당위원장이 실은 입후보를 했는데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규정상 후보가 단일화를 하거나 사퇴를 하게 될 경우 혼자만 남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냐. 먼저 시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리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절차가 좀 남아있네요. 다음 주 초쯤에는 확정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은 광주에서 불모지나 다름없죠. 뭐 지금 현재 8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선택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 또 제3지대 후보 이런 사람들이 당선이 돼서 후보도 많이 나와서 선택권을 높이고 또 당선도 시키고 해서 민주당 일색의 그런 어떤 그 선택은 결코 우리 광주와 호남 발전에 대해서 좋지 않습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미국이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 그래서 일단 군 행동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네요. 미군의 위태로운 비행 경험하게 될 것. 표현을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국가 대 국가. 너희하고 우리는 남이다. 같은 민족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자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다음은 남도일보입니다. 남도일보. 해묵은 현안이었던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속도 낸다. 참 면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주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대신에 혁신도시에서 거쳐지는 세금을 일부를 광주에 출연하겠다. 이런 서로 간의 약속이 있는데 이게 좀 잘 지켜지지 않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완만하게 풀어갈 거라고 보네요. 기사를 보면. 지금 광주 전남 시간당 최대 51mm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마철 호우특보도 지금 발효가 되고 그러는데 모두 다 조심하고 안전하게 이번 장마를 넘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전기요금, TV 수신료 따로 낸다고 하네요.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사실상 확정되었고, 그다음에 비자동이체 시 별도 신청 없이 납부하면 되고, 자동이체 시 납부 전용 계좌로 받아야 한다라고 하네요.
남도일보의 무등을 바라보며 윤종채 디지털 뉴스 본부장이 칼럼을 하나 썼네요. 네, 호남의 국회의원 28명 중 1명만 특권 폐지 찬성이라. 특권 폐지 광주 본부에서 지난 한 이틀간 호남에 있는 국회의원들 28명을 대상으로 부채법 특권에 찬성하냐, 폐지에 찬성하냐, 그다음에 면책 특권 반대하냐, 찬성하냐, 그다음에 특권 폐지 전반에 대해서 찬성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오로지 한 명 양양자 무소속 의원만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27명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이죠. 단 한 명도 입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특권 폐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어쨌든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역 국회의원들이 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잘 받아들이고 각성하길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갔죠. 지금 이제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군사 안보의 AI와 우주까지 열심히 리투아니아에서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서 스웨덴 가입하는 게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트해 기점으로 해가지고 둘러싸여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입을 하게 되면서 실은 러시아 턱 밑까지 나토가 치고 들어온 상황이 됐어요.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던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그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침공을 했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러시아가 침공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어떤 위협감을 느끼다 보니까 더더욱더 나토에 가입해서 본인들의 어떤 군사안보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약 200년간 군사적 중립을 유지해왔답니다. 그러나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핀란드와 함께 지난 5월에 나토 가입 신청서를 냈다고 하네요. 동아일보의 마지막 얘기는 칼럼 얘기 잠깐 드리면 킬러 괴담에 번번이 흔들리는 나라. 실은 국민 건강을 본모로 한 킬러 괴담 계속 정치권에서 되풀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한국 정치권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과학적으로 증명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각종 괴담들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먹는 것 관련된 부분 다 누구나 민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정책을 펼쳐 나갈 때 또 다른 나라의 입장이라는 내용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오염수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부가 또 설득해내고 만들어 갈지 그 지혜를 다 같이 모아서 풀어갔으면 합니다. 자, 오늘 7월 12일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이만필 물러나겠습니다.